유승민 체육회장 그리고 정몽규 회장님 그리고 김승희 전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체육회장님, 최근 대한체육회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법과 관련해서 선거인단의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의 정관 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선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가 더욱더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각 종목 단체의 경우에도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준해서 그런 선거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지 앞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종목 단체의 경우 그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는 본래 2028년도부터 적용이 되지만 조기 개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거쳐서 그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죠. 네, 지금 그렇게 관련 종목 단체 규정을 개정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회장님은 현재 K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회장님께서는 바로 이 축구협회의 경우에 이 회장 선거를 새로운 변경된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선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모든 위원들이 함께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수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윤윤근 의원님 질의에서 아까 그 관리단체 지정 문제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의 정관을 위배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지 뭐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3년 전에 우리 사면파동 아시죠? 네, 예, 그 사면파동 당시에 그 상위 규정에 따르면 사면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배해서 축구협회가 결국 사면을 진행하는 바람에 문제가 돼서 철회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뉴스로 봐서는 알고 있었는데요. 관련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체부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정관이라든지 관련 재규정을 위반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그 부분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좀 다양하게 지금 결과를 뭐 굉장히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폭을 넓혀. 비록 이게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지만 100%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명백한 정관사항 위배가 필요하다면 아까 관리단체 지정을 포함해서 대한체육회가 할 수 있는 권한 반드시 행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님. 네, 회장님께서는 지난 2024년 9월 24일에 국회에 나와서도 그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의 정당성 등에 대해서 변명만 늘어놓더니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진전된 발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청문회 이후에 지난 2024년 현안 질의 이후에 새롭게 진행된 것이 바로 문체부 감사에서 조목조목 그 위배 사항을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소송을 제기한 법원 판결에서도 법원 판사님들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 위법하다, 절차에 위배되다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홍명보 감독이나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밖에 축구협회 행정부 관련해서 축구협회는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문체부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한 부분도 있고요. 그 의견이 좀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항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장님께서 항소를 직접 지시하진 않으셨다고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 있다고는 하지만 회장님은 지금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회장도 내려놓은 상태죠. 예, 그럼 이제 결자해지 차원으로 축구협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면 항소 취하하고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이 당사자였는데요. 사퇴한 회장이 의견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께서는 사퇴할 마당에. 국내 굴지 대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만약 본인 회사 운영을 하시면서 회사 정관 규정을 위반한다거나 또 이사회 결의에 위반해서 업무 집행하십니까? 현대산업개발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위반하려고 하지 않죠? 네. 만약 증인께서 그런 정관에 위배해야 된다거나 이사의 결정에 위배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에 반해서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심지어 손해배상도 물어내야 되고 또 형사 책임, 배임의 책임도 져야 되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증인께서 그동안 그 축구협회에서 행정해온 행위를 보면 저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증인께서는 금전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지금 물러난 상태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소 취하는 부분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 뭐 제가 그 사퇴한 회장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제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요. 네. 축구협회에서 항소 등 그 법률적인 일을 실무적인 일을 증인이 하십니까?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다.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사의 의견을 그럼 증인은 그 이사회에 가서 전혀 의견 말 안 합니까? 의견들은 다 개진들을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항소 취하게 할 생각 없습니까? 뭐 없어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의견 개진은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사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홍명보 선임 감독 절차에 대해서 당시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문제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라고 돼 있죠? 네, 증인. 맞습니다. 근데 근데 왜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굳이 소송으로 또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국내 유수의 로펌 2곳을 선임해서 이렇게 법적인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전력 강화위원회부터 그 좀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얘기고 그 이후로 저희가 전력 강화위원회에서 국대 감독 선임은 다 이사에 통과하고 절차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명보 관님에 대해서 추인 안 했잖아요. 했습니까? 그 당시에 추후에 이사회로 추인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희 간사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진희 증인 나와 주십시오. 증인은 작년 정몽규 회장이 4번째 회장이 될 때 집행부 이사였죠? 잘 못 들었습니다. 새로 좀 해주십시오. 7분. 증인은 작년 정몽규 회장이 4번째 회장 될 때 임원이었죠? 그 빨리 회장 대답하세요.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저도 해야 하잖아요. 회장 아니, 임명되는 날이에요. 그 전이에요. 선거 운동은 자격도 없이 정몽규 후보의 불법 그때 저는 선거 운동을 아무 한 일도 거죠?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다고요. 음주도 그때 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녹취록이 다 있는데요. 근데 지금 선거인 명부 불법 입수해가지고 심판 승급 경기 배정 대가로 제시하면서 선거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대답하십시오. 예,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사선되고 나서 뭘 맡았습니까? 지금 현재 심판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장이시죠? 네, 그 선거인 명부 연락처 입수한 적 없습니까? 그걸 제가 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수할 수 있겠습니까? 정몽규 후보를 위해서 20일간 전국을 다니는 거. 정몽구 있었습니까? 회장님을 위해서 다닌 게 아니라 예. 저희는 12월부터 그 다음에 12월까지 매번 운동장에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심판위원장이세요. 근데 네,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좀 의심이 되는데요. 이용수 증인. PPT 좀 보시면 축구협회 정관에 보면 협회 임직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징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님, 네. 곽경진, 조현재 PPT 좀 올려주세요. 김기홍, 김정배 이분들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 협회 그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이 예, 부회장이 근데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축구협회 부회장이고 사실상 2인자인데 문체부 차관보 출신 관피아 4인방입니다. 이분들이 12년간 정몽규 왕국을 이끌었어요. 왜 이끌었습니까? 이분들 데리고 와서 뭘 줬는지 모르겠어요. 연봉, 활동비, 법카, 운영비, 꿀단지 안겨줬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대관행정, 대정부 소통, 국책사업 해서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꿀단지 안고 차관들이 축구협회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했다. 이거 제대로 된 답변입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에 제한이 있도록 지금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니까 그러고 그전에는 이해충돌 검사도 안 하고 그게 문체부의 현주소입니다. 김정배 증인 이분은 문화부 2차관인데요. 체육 담당해요. 축구협회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상금 부회장이에요. 어디 계세요? 연봉 얼마 받았습니까? 예, 한 시간 갑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예, 1억 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연봉, 법카, 운영비, 활동비 받아주십시오. 근데 이분은요, 어떻게 되냐면 정권을 받았어요. 2023년 3월에 기습 사면 파동으로 이사회가 전원 퇴진했습니다. 이게 왜 기습 사면 파동이 전원 퇴진 사퇴했냐면 정명구 회장이 다시 회장 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고 수습하려고 온 체육 담당하던 차관이 와가지고 소방수가 개혁하라고 온 소방수가 불은 안 끄고 이게 정몽주 지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정몽규 지키는 역할. 그래서 건물주 지키는 경비가 된 겁니다. 정권을 받았으면요. 결정의 책임도 증인한테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 협회가 사전 승인 없이 665억 원 대출받고 보조금 56억 원을 허위 교부받는 등 위법 부당한 사항이 27건이었는데 바로 잡으셨습니까? 증인 대답하십시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고 했는데 몇 가지 부분 그런 지적받는 사항들이 생겨서 이거 꿀단지로 매수 받았다고 매수 뇌물 받고 이렇게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문체부에서 체육 담당하던 차관이 축구협회 가서 축구협회 방패방기가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돈을 받길래 부끄럽지 않습니까?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정몽규 체제, 정몽주 왕국의 실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제가 연봉, 업무추진비, 활동비 꼭 받아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리고 또요. 축구협회 이사회도 완전 뇌물 받은 거수기예요. 지금 중앙선강이랑 또 비슷해요. 이게 축구협회 자문료 보면요. 비상근 임원한테 자문료가 28억 원인데 이게 고정적으로 월급으로 나가요. 자문료는 자문하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으로 나가요. 이거 장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몽규 회장님, 왜 차관부 출신들 부회장으로 해서 방패 막이라고 했습니까? 지금 돈으로 막으려고 하는 겁니까? 왕국을 그렇게 한 겁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그
아무래도 그 차관 출신, 그러니까 문체부 행정 경험이 많기 때문에 행정 그 경험을 얻고자 했고요. 그 문체부 차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을 모여가지고 축구인들만의 축구협회가 아니라 그 다양한 의견을 그 수용하려고 그렇게 문체부 출신 분들을 모셨었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